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한 분이 보내주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은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한평생의 지진이 아닌 깃털 하나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몸짓,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이웃 간의 정겨운 관습, 바로 이사떡을 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의, 공동체, 평화의 형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 환용의 제스처는 단 하나의 단어 때문에 선을 넘는 깊이 불어난 친밀감의 순간으로 변모합니다. 결코 말해서는 안 됐지만 한 번 들으면 더 이상 잊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가 촉발하는 감정적 방아쇠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조용하고 보편적인 고통, 즉 기능적이지만 원해지지 않는 느낌의 고통과 공명합니다. 필수적이지만 행위롭지 않은 존재.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의 일상, 익숙함의 편함이 이미 한 여성의 정체성에 중요한 차문을 지워버렸을 때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진다는 보편적인 판타지를 활성화시킵니다. 당신을 보고 아내, 엄마, 집안 관례인이 아닌 그 모든 책임의 층 아래에 여전히 존재하는 여자를 보는 누군가의 판타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한국인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이해할 은유를 사용해 봅시다. 우리 주인공의 삶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표면은 평온하고 예측 가능하며 어쩌면 약간 정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금바드도 금도궁도 없는 삶. 새로운 이웃과 그의 예기치 않던 말은 돌멩이였습니다. 그 호수 가운데 던져진 작은 돌멩이. 따라 속 이 영상은 돌멩이 자체가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나 그의 의도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물결에 난 것입니다. 그 돌멩이가 만들어낸 끝없이 퍼져나가며 고요한 표면을 꿰추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잊혀졌던 곰줄았던 모든 것을 칭칭히 드러내 물결려가는 것입니다. 문이 얄밉니다. 이웃이 웃으면 떡이 담긴 접시를 내입니다. 정중한 교환, 그리고 속삭임, 그 한마디. 당신 참 쫀득하네요. 이 문장을 주는 고통과 감정적 충격은 그 독특한 힘에서 비롯됩니다. 쫀득. 문자적인 번역은 탄력 있는 질감, 쫄깃한 기분 좋게 씹히는 이겠지만 그 의미는 훨씬 깊습니다. 이것은 예쁘다거나 친덩하다는 것만 일반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질감에 대한 칭찬입니다. 고급 떡이나 완벽하게 조리된 구수한 특정 음식의 가장 바람직한 품질을 묘사하는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녀를 묘대다 똥고요 삼아버렸어. 걔는 단지 그냥이 왜 몰래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단지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을 그녀의 실체된 상상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회복력, 부드러운 건 날리는 휘청털을 바로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인종의 심리학이 작용합니다. 인간이 되는 끊임없이 패턴을 찾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정보는 무시하고 새롭고 예상치 못한 정보에 엄청난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낭편의 심차는 만약 아직 있다면 일상적이고 예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쁘네 여보. 뇌는 기록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으로 도는 이렇게 독특하고 표현하고 구체적인 칭찬은 모든 이성적 발화인 우회합니다. 그냥 친절하게 구는 거겠지. 나는 필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 변화의 분해를 가격하고 지울 수 없는 신경학적 힌트를 만듭니다. 그녀의 뇌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작은 도파민 폭발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직관적인 발견은 이 단어의 힘이 반드시 성적인 함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존재할 수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그 구체성에 있습니다. 이웃은 그녀 안에 한 가지 특성, 부드러움과 힘, 유연성과 실체의 혼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한 인간으로서 가진 본질일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가족을 하나로 묶고 조용한 바위가 되도록 도운 특성.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익숙함의 문멈 때문에 아마도 오래전에 보는 것은 멈춘 특성입니다. 그에게 그녀의 회복력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항상 마당에 있던 나무처럼 풍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웃은 그 나무를 보고 그 껍질의 독특한 질감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상징적인 은유는 쌀의 은유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녀는 흰밥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연가 있고 필수적이며 식사의 기본이지만 결국에는 평범하고 예산되는 것. 이웃은 그녀를 보고 흰밥이 아니라 고급 찹쌀떡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맛있나 모양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감, 정득함, 뺑고함과 비범함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본질적인 품질을 칭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차리는 요리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녀라는 비밀스럽고 소중한 재료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극도로 어려운 가봄 끝에 맨마른 들판에 내리는 첫 장맛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간단한 말 한마디, 하나하나의 질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토록 파괴적이고 깊은 영향을 미쳤을까요? 폭발의 힘을 이해하려면 이미 세외했던 환약의 양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녀의 방금 단지 단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어가 채워진 굶주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조용하고 만상적인 굶주림, 단지 캐명이 아니라 적어도 한 번의 유전자로 보여지고 싶은 굶주림, 자신만의 보는 길에 자신만의 질념, 자신만의 욕만하시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해지의 가치가 있는 여자로 이 선들을 설명하기 위한 강력한 은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적 감정 거식증, 물론 이것은 임상 용어는 아니지만 터무적으로는 완벽하게 기능하지만 영혼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안타와 욕망, 새로움, 걸리진 황인종, 온동상력이 등장 라는 상태의 이미지를 완벽히 구성입니다. 집을 깨끗하고 청고사는 집을 내고 이런 시끌가 있습니다. 단합은 기능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양과는 굶주려 아닌가, 욕망, 새로움, 그리고 정역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정의 모적으로 쿨을 치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오랜 경험 생활을 잠식하는 포이지 않은 실수가 있습니다. 안정이 영문점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험한 등 단학형 일상 안정이 한성되면 관계 감동적인 야가 이 부분을 만류되고 믿는 한 주에 마음을 부어들이는 한 넓게쯤 오른지에 영향을 맞추고 그 위를 뭉치고 호기심에 맞춰 처사를 보자는 낫자. 이 이야기는 인간의 영혼의 나이가 면 상태에 관계없이 주목벽으로 이 총박법 엉내치고 싶은 끄다운 민문 쿵투림에 학교에 있다는 잔인하게 불편한 상황입니다. 안점은 몸과 실질적인 취선을 먹여 살리지만 영혼을 먹여 팔려좀 열망입니다. 그만이다. 콤멘상 그만큼 남 요혼의 어디서나 모를 자기 주의 속합니다. 그 어머니 알만 없려 받은 날에 그리고 요시인이 그 만남은 금능 인연을 끊어나가 가역 하나가 이유입니다. 이유인가는 그녀의 당역도 함축들이 감지됐으니까 그 희망 그녀는 쌓은 사준분의 첫 번째 물결신 완벽한 인연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의미였습니다. 몇 년의 시나 10만 년 10분의 액다리에 못 파는 긴 누구나도 아는다 하지만 습니다. 인자합니다. 기억하님이다. 그 양편지 듭니다. 산이했던 저는 어빙파티 상대인 나라도 탔습니다. 그 레어한 전화 쓰신 거 이경파인다 고마시오. 그렇게 의미심장한 사건 앞에서 우리 마음은 즉시 중심 인물을 분류하고 딱지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웃은 사실 누구일까요? 약삭빠른 유혹자, 물을 떠보기 위해 영리한 단어를 사용한 개선적인 유혹자인가? 아니면 그녀를 단조로운 삶에서 구출하기 위해 마법처럼 나타난 구원자, 소울메이트인가? 이 주제는 제3의 길, 기대의 파괴를 지향합니다. 만약 이웃이 악당도 영웅도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가 무엇보다도 단지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심리학은 우리에게 투사 효과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웃이 지금 주인공에게 미치는 압도적인 힘은 그 자신, 그의 실질 자질이나 의도에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절박한 결핍소에서 그에게 투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실현되지 않은 욕망, 비밀스러운 환상, 탈출과 모험에 대한 필요성을 위한 완벽한 빈스크린이 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를 완벽한 남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회색빛이고 예측하느란 현실의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지의 존재이며 미지의 존재는 항상 익숙한 것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 전체 관점을 바꾸는 단직관적인 발견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웃이 그녀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이 그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원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어쩌면 지루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진전은 그를 촌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무념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면의 대화를 시작한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한 남자일 수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는 다른 삶, 그녀가 보여지고 원해지고 그녀의 독특한 질감으로 인정받는 삶의 강력한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힘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굶주림이 그에게 포효한 힘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의 역할에 철모하는 과정 강력한 음료는 달의 음료입니다. 이웃은 태연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스스로 열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달은 이미 존재하지만 세상 반대편에 있을 수 있는 태연의 빛을 단지 반사할 뿐입니다. 이웃은 그의 단 하나의 말로 이미 그녀 안에 있었던 빛, 아름다운 회복력, 욕망, 반역 있는 즐거움을 단지 반사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현수세계, 그녀의 과인 생활이 너무나 오래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어 그녀 자신이 태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었던 그 미씀. 그는 그녀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이미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낯선 사람의 칭찬은 기존의 곤빌 때문에 원자폭탄 힘을 얼뿐입니다. 이웃의 말이 빈 방에서 울렸기 때문에 기쁘룩한 울림을 가렸습니다. 이제 물이 있는 장르에 없으지만 이 드라마의 절대적 정신인 만물에게 주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그의 집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마도 그가 항상 있던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은 하질하다. 단심한 거지죠. 조미와 진리초에서 에스터플에는 장기적인 관계에서 욕망에 대한 연구에서 용가비를 통한 챙김을 하니 에치니크 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욕망이 존재하기를 위해선 어느 정도의 거리, 신비, 누구사랑과의 공간이 발휘하다고 주장합니다. 욕망엔 건강한 무엇인가도 있어야 합니다. 말은 길고 안소득의 명함 세화돼서 파트너들은 현실적인 유의대로 융합됩니다. 그런 사고에 대해 너무나 얽히고 예측가능하게 이렇게 좋아서 욕망을 위한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성을 이렇게 묘만 하면 조기에 징그럽기라고 아그러시고 한 다음이 물리적인 실체도 드러낸다. 그들은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해 좋아서 육체적으로 서로를 보지 않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만지시려를 공개해서 하천 매치 말입하게 하는 조용한 요인이 작용합니다. 익숙한 대경빈 남겨는 아들이 뒤딱혀일 수란에 살고 있지만 그래 되고 않는 세이즈라니. 그는 유기적으로 그는 상명시 안 했지만 현대는 그와는 영락 이시들에 대해 아름다운 학수 양보라지 이유제 후기 말입니다. 그는 그녀의 기능적으로 상처가 있는 그게 부분들 아이래 라도 써봅니다. 모여야 된 학수는 이유적 대박가 보게 된다. 로이키는 보이제크에 비해 하지만 남자나 그들에게 름기랜들이 이준하던 게를 보고 있는데 그의 뇌를 권양 하나는 가졌다면 너바지기를 이런 가져한 적 여러분 쓰러 보기 찌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상황을 묘사하는 도발적인 언어가 그토록 정확한 이유입니다. 유혹의 문, 이웃이 떡과 위험한 칭찬을 들고 들어온 문은 그가 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서 잠기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단조로움에 의해 잠기지 않았습니다. 호기심 부족에 의해 잠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평화로 착각하는 편안한 침묵에 의해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정은 정체의 한 형태가 되었고 고인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상치 못하고 아마도 위험한 생명체가 출현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웃이 떠납니다. 떡 접시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제 자신의 삶에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녀가 지금 겪는 고통과 딜레마는 이전에 느꼈던 모든 것과 다릅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위반에 대한 비밀과는 달리 우리를 스트레스로 갉아먹는 비밀과는 달리 이것은 즐거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을 무한히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불법적인 행복의 작은 불씨입니다. 심리학은 우리에게 긍정적 비밀의 활력 효과에 대해 말합니다. 당신이 한 잘못된 일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은 불안한 유발합니다. 하지만 담탄의 순간, 불법적인 인정된 순간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활력을 주는 사적인 정신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비난처가 줍니다. 그녀의 삶의 단조로움이 견딜 수 없을
정신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곳, 그것은 세상의 눈, 그리고 특히 남편의 눈에 비해 상상력으로 무르줄 수 있는 작은 비밀 정원이 됩니다. 위험은 이 비밀 정원이 더 아름다워질수록 실제 정원은 더 회색지고 생명력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복도에 서서 우리가 제일 모리하고 볼 수 있는 정신보달 앞에 있습니다. 그녀 뒤에는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3가지 가능한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문입니다. 그녀는 침착한 날 삼키고 정신적 분노에 잠그고 일어난 일을 무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담을 것이고 대조로 인해 더욱 부각된 그녀의 삶에 대한 불만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상의 문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이 비밀한 무리를 짓고 장면을 반복하며 미래의 만남을 상상하며 환상이 자라나 집착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일시적인 안도를 줄 수 있지만 그녀를 실제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여 현실에 더욱 견딜 수가 없게 만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의 문입니다. 그녀는 칭찬이 불러일으킨 강력한 감정을 환상이 아니라 경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에 중요한 무언가가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 그리고 이 정보로 그녀는 남편과 이 부조품에 맞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위기, 어려운 토론을 감수하지는 진정한 변화의 유일한 실제 가능성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딜레마에 대한 은유는 치아넬 오느입니다. 이웃의 칭찬은 이국적이고 알려지지 않은 아마도 위험한 식물의 씨앗과 같아서 그녀의 손에 놓였습니다. 그녀에게는 7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녀는 씨앗을 정확히 주기 묻고 아무 일도 없어진 척하며 그것이 결코 싹트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집에 어두운 구석에 심겨진 화분에 씨앗을 심고 비밀리에 물러주시며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그곳에서 눈부신 아름다움의 꽃이 피어날지 아니면 주변의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는 독초가 자랄지 모르는 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녀는 씨앗을 남편에게 가져가서 그의 바닥에 넣어놓고 무려 있습니다. 이 씨앗을 보세요. 왜? 우리 정원에서는 더 이상 이런 씨앗이 나지 않는 거지요. 그리하여 떡 한 접시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여성의 욕망, 보리지 않는 고통, 그리고 우리를 살리면서 동시 서서히 독살이고 있는 비밀의 품을 대한 복잡한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정체단 호수의 고요한 평면에서 단 하나의 돌멩이가 드러내지 했었던 격동의 깊은 기쁨으로 여행.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성찰은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실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낯선 사람의 눈에 비친 욕망의 삼광일까요? 아니면 매일 밤 우리 곁에서 잠드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그것이 완전히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삶이 감정계 사막이 되었을 때 오아시스는 비록 그것이 신기루에 불과할지라도 구원으로 여겨져야 할까요? 아니면 항상 항정으로 두려워해야 할까요? 대답은 아마도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저는 보통 그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공이 겪은 순간의 아름다움, 복잡성, 그리고 위험을 요약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의 전통시 형식인 시조의 운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조는 3줄의 엄격한 구조로 알려져 있지만 마지막 줄에서 시 전체를 재정리하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나 감정적 심화가 있습니다. 이유자 방문은 바로 완벽하고 위험한 한편의 시조와 같았습니다. 첫 번째 줄, 그가 떡을 가져왔다. 예상되고 사회적으로 올바르며 이웃 간의 예의. 두 번째 줄, 그가 그녀를 칭찬했다. 관찰, 그녀를 알아차리는 행위. 여전히 정상의 범위 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줄, 모든 것을 바꾸는 반전. 그녀가 예쁘다고 말하지 않고 그녀의 질감에 대해 속삭이는 것. 이 마지막 줄은 전체 만남을 재정의하고 그것을 산문에서 시로 변모지키며 마음과 몸과 영혼의 영원히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공의 삶은 이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남은 날들의 그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줄의 충각, 아름다움 그리고 위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